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또 이 신형 그랜저를 좀 만났는데요. 최근에 이제 출시된 차량들을 보면 정말 이 편의장치 여러 가지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주행 편의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소개가 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그 그랜저 시승을 통해서 좀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이 계기판의 뭐 다양한 설정 부분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화면의 다양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계기판 화면을 좀 살펴볼 텐데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좀 보여주고 있고 크기는 10.25인치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의 그 터치 디스플레이보다 조금 더 크기가 작은데요. 이 터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3인치의 그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있죠. 10.25인치 좀 작은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한번 계기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5인치의 풀 디지털 계기판이 그랜저에는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좀 시인성도 좋고 또 야간이나 주간에 따라서 이제 화면 밝기도 자동으로 조절되는 이 설정을 통해서 이 다양한 기능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성도 상당히 좋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은 이제 왼쪽에는 속도계, 오른쪽에는 RPM 게이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화면 가운데 메뉴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 버튼을 눌러서 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 버튼을 통해서 이 화면에 디지털 화면에 이 가운데 나오는 부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바꿀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메뉴 버튼 아래 보면 위아래로 올릴 수 있는 다이얼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가운데 메뉴의 그 내용도 다른 내용으로 좀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뭐 주행 모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뭐 운전자 주의 수준, 그다음에 누적 주행 거리, 뭐 주유 정보, 연비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이 오른쪽에는 ADAS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이 위쪽에 위치를 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스티어링 조향 버튼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이 버튼까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화면 구성이 좀 달라지는데요. 이 공조장치 하단에 있는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눌러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스마트 모드. 스마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 상황, 내가 뭐 천천히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컴포트 모드로 자동으로 맞춰지게 되겠고요. 또 가속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스포츠 모드로 설정이 되는 자동으로 이 주행 모드를 조절해주는 버튼,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4가지의 이 주행 모드를 계기판을 통해서 이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가운데 있는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기본 화면이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버튼들을 누르게 되면 뭐 맵이라든지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라디오, 여러 가지 블루투스나 뭐 오디오, 자연의 소리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 미디어 버튼들, 그 다음에 주파수를 찾을 수 있는 버튼들과 함께 이 버튼의 볼륨 조절하는 버튼도 좀 특이하게 생겼죠. 위아래로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버튼과 이 튠 버튼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 메인 화면 같은 경우에 이제 좌우로 스크롤해서 다양한 메뉴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 지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단에 있는 이 맵 버튼을 눌렀을 때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징적인 기능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자연의 소리 같은 경우가 있죠. 이 자연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비 오는 소리라든지 노천 카페의 소음, 그 다음에 따뜻한 벽난로 소리, 눈 덮인 길가 소리. 한번 소리도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 계절에 딱 맞는 이 눈 밟는 소리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요. 생기 넘치는 숲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잔잔한 파도 소리, 그 다음에 빗소리,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자연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를 벗어나도 계속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행 중에 소리를 켜고 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뭐 라디오와 이렇게 동시에 재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소리를 한번 줄여보고요. 그 다음에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기능 같은 경우에 이제 케이블에
안드로이드 폰이나 뭐 애플 아이폰을 연결을 해서 이런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카톡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시승차다 보니까 이 카톡 기능이 지금 현재 지금 지원되지 않는데, 이 카톡 기능 같은 경우에는 차 안에서 집안에 있는 IoT 기기들의 전원을 킨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이 차 안에서 활성화할 수가 있고요. 또 기능이 확장돼서 이제 뭐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차량의 시동을 켠다든지 아니면 공조장치를 활성화시킨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정보 한번 보죠. 운행 정보로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오늘의 날씨와 함께 일별 예보까지도 같이 좀 볼 수가 있고요. 운행 정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주행 시간이라든지 공회전 시간까지도 표시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얼마나 좀 가속을 했는지의 상황도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따로 이렇게 눌러서 뭐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는 없네요. 이 정도까지 있고, 위쪽에는 이제 업데이트 버튼이 있어서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설정으로 가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차량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사용자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시승차다 보니까 게스트로 로그인 되어 있는데, 이제 진짜로 차를 주행을 해서 구매를 하셔서 이제 주행하신다면은 뭐 아빠, 엄마, 뭐 동생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용자를 설정을 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뭐 차량의 시트 구성을 좀 미리미리 설정을 해놓고 사용자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음성인식 같은 경우는 그 카카오 아이가 응답하는 내용들이 좀 더 간단하게 되고 상세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기기 연결로 보면 여러 가지 블루투스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을 연결했을 때, 그리고 뭐 전체 화면으로 이 애플 카플레이의 화면을 볼 건지 아니면 분할해서 볼 건지 하는 설정도 이곳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기능이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활성화할 건지 끌 건지, 그리고 이 영상 조정 모드로 가보면 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높이, 밝기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 보조 기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행안전 기능들, 여러 가지 주행안전 기능들에 대한 그 설정이 되겠죠. 일단은 스마트 크루즈의 응답성 같은 경우에 지금 보통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의 가속의 응답성, 그러니까 앞차와의 거리가 좀 멀어졌을 때 가속을 좀 더 빨리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천천히 해서 좀 더 부드럽게 주행을 할 건지 하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행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뭐 고속도로 안전 구간 자동 감속, 고속도로 곡선 구간 자동 감속, 이런 기능들을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인데요.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는 기능이 이제 HDA라고 현대차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일부 구간이죠. 그러니까 뭐 경부 고속도로나 뭐 영동 고속도로 같이 고속도로라고 익히 알려져 있는 이 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알려진 올림픽대로라든지 뭐 강변북로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그 주행 보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곳까지 올림픽대로를 타고 지금 주행을 했는데요. 이곳에서도 주행 속도에 따라서 속도를 알아서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HDA 기능,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시속 100km로 놓고서 설정을 하고 주행을 하다가 앞쪽에 이제 시속 90km 단속 구간이 나오는 경우 한 500m 전방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편안하게 이 고속도로 주행할 때, 장거리 주행할 때 편안하게 좀 운행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끄고 켜는 기능들을 이 부분에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차량 경고 시점 같은 경우에도 앞차와의 거리가 지나치게 좀 가까워졌을 때 이제 그 경고 시점을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라는 설정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경고 음량 같은 경우에도 크게, 중간, 작게, 끄기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 진동을 통한 경고도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시간 쉬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에 이 운전자에게 좀 휴식을 취하라는 내용이 이 화면
계기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전방 안전 충돌 보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계기판상에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경고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충돌 방지 보조 기능까지 활성화시켜서 이 브레이크까지 작동시키는지, 아니면 완전히 끌 수 있는 기능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 안전 기능 같은 경우에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는 이러한 메뉴인데요. 차로를 넘어가는 것을 이제 감지를 하게 되면 핸들링을 스티어링 휠을 조향을 해서 차선의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 건지, 아니면 차로 이탈 경고만 이제 할 건지, 아니면 이 기능을 끌 건지, 이런 것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측방 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사각지대 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에 대한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이 후측방 영상 표시 같은 경우에 이 계기판의 좌우에 이제 사각지대에서 다가오는 차량에 대한 영상이 직접적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러한 기능 활성화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안전 하차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보통 이제 정차를 갓길 쪽에 이제 뭐 주차를 하려고 할 때, 잠깐 정차를 하려고 할 때 오토바이가 오는 경우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서 뭐 오토바이라든지 보행자가 빠르게 접근하는 경우 탑승자에게 뭐 바이크나 뭐 보행자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면 이제 경고하는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충돌 방지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각지대에서 차량이 다가오는 경우에 단순하게 운전자에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스티어링 휠을 조향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고요. 이 충돌 경고 기능은 단순하게 경고만 하는 기능입니다. 이 역시 끄는 기능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차 안전 같은 경우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함께 이 후측방에 라이트를 조향을 해서 주변에 있는 보행자들에게 내 차가 지금 후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자동 꺼짐 같은 경우에는 주차거리 경고 작동 시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짐 같은 경우에는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을 때 이 주차거리 경고 기능이 자동으로 켜지게 되는 메뉴고요. 후방 교차 안전 같은 경우에는 후측방에서 제가 이제 후진으로 차량을 빼려고 할 때 차량이 다가오면 경고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역시 이제 충돌 방지 보조와 충돌 경고, 이런 식으로 단순히 경고만 할 건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잡아서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건지 하는 메뉴들을 이 부분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상당히 좀 많은 차량 주행 보조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차량에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 통신을 통해서 이쪽에 아마 공지사항이 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업데이트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무선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행하는 중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실행하기 때문에 따로 뭐 정차를 해서 주행하지 않는 동안에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좀 업데이트가 지원이 된다는 점이 좀 좋은 편의 사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M 매뉴얼 같은 경우도 휴대폰으로 요 QR코드를 찍게 되면은 이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차량의 매뉴얼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트인 캠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 주행 중에 차량의 앞쪽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 주행 상황을 찍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블랙박스와는 조금 차별화된 다른 기능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주차 중에도 항상 좀 작동이 되죠. 하지만 이 빌트인 캠 같은 경우는 주차 중보다는 이 주행하는 동안의 영상을 찍어서 뭐 SNS로 공유하기도 하고 USB로 다운받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이 주차 중에도 영상을 찍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주행 중에 찍은 몇 가지 영상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다양한 영상들이 좀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이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 이 빌트인 캠 메뉴를 누르게 되는 경우 이 지금 찍힌 영상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주행 안전을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이 빌트인 캠을 그래서 좀 찍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룸미러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지금은 이제 제가 지금 화면을 좀 재생하고 있어서 지금 버튼이 나오진 않는데요. 자,
자, 이런 식으로 빌트인 캠을 누르게 되면 파란색 버튼이 이렇게 깜빡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영상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번 다시 누르게 되면은 이제 꺼지는 뭐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트인 캠을 통해서 이제 찍힌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찍은 영상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전면부 그리고 후면부의 카메라로 찍힌 영상까지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주행 중에도 지금 전방 카메라로 찍힌 영상과 후방 카메라로 찍힌 영상 이런 것들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은 이제 저장, USB에 저장을 할 건지 아니면 삭제할 건지 뭐 즐겨찾기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이 메뉴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타임랩스를 통해서도 이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조장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네요. 워셔액 연동, 외부 공기 유입 방지, 그다음에 결로 발생 저감, 뭐 오토 디포그. 오토 디포그 기능 같은 경우에 이제 실내에 좀 습기가 차는 경우에 이것을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하단에 있는 이 공조장치 버튼인데요. 공조장치가 상당히 조금 특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그 물리적인 버튼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버튼들을 많이 줄이고 이 디지털 화면, 터치 방식의 이 디지털 화면을 통해서 그 공조장치의 다양한 정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스티어링 휠의 열선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이 바람의 방향 같은 것도 이 부분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세기도 이런 식으로 눌러서 바꿀 수가 있고요. 이 부분 역시 이제 다 터치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공기 정화 기능, 공기 정화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새로운 여러 가지 좀 그래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상당히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 에어컨 활성화 버튼도 이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물리적인 버튼이라면 이 온도를 올리고 낮추는 이 기능들, 그리고 좌우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를 맞추는 이 싱크 버튼들, 내기 순환 버튼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오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모드를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우, 하이, 미디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오토 버튼은 이제 공조장치를 얼마나 좀 강하게 조금 가동을 시킬 건지 이러한 설정을 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하단으로는 시트의 통풍 기능, 시트의 열선 기능, 그 다음에 주차 보조,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보통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이제 기어 노브 아래쪽에 다이얼이나 뭐 버튼을 통해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버튼이 있는데 기어 변속 버튼 위쪽에 바로 위치를 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기판 상에 드라이브 모드가 표시가 되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그 화면 디자인의 변화도 같이 생기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주차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이제 차량에서 내려서 키를 통해서 이제 차량을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죠. 키를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그랜저의 키인데요. 이제 이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하차를 하고 지금 키에 있는 이 두 개의 버튼을 통해서 차량을 앞뒤로 움직여서 자동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차량의 좀 좁은 공간에 주차할 때 상당히 좀 유용한 기능이 되겠고요. 내려서 이 버튼을 눌러서 차량을 앞뒤로 조정을 하고 차량이 장애물과 옆차와 너무 가까워지는 경우 스스로 이제 스티어링 휠을 조향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자동 주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이제 차량 2열 쪽 뒤쪽에 이 가림막을 올리는 버튼이 있고요. 이 가림막을 올라갈 때 상당히 좀 소리가 좀 크게 들려서 2열 분들은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조수석 쪽에 열선 기능, 그 다음에 통풍 기능
버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 3단계로 조정되는 이 버튼들도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제 전자식 변속 버튼인데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전자식 버튼으로 이제 바뀌었죠. R, N, T, 그 다음에 파킹 버튼, 이 네 가지 버튼으로 구성된 이 전자식 버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출시된 K5 같은 경우에 다이얼 방식으로 좀 바뀌었죠. 뭐 다이얼 방식이냐, 버튼 방식이냐, 어떤 게 조금 더 편할지 이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다이얼 같은 경우에 손만 뻗어서 이 다이얼을 잡으면 좌우로 돌려서 이 시선이 뭐 다른 곳에 있더라도 쉽게 좀 조작을 할 수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 버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버튼의 위치를 시선을 만약에 뭐 차량의 측면이나 다른 곳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한 번에 누르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익숙해지면 금방 적응을 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는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쪽으로 좀 삽입을 해서 이제 충전을 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조금 스마트폰의 크기가 조금 큰 경우라면은 이 위쪽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안쪽으로는 급속 충전을 위한 포트와 일반 그 데이터 전송을 위한 USB 포트, 두 가지의 USB 포트가 있는데 C타입은 아직까지 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바로 이제 음성 인식 기능입니다. 카카오 아이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 새로운 음성 인식 시스템이 탑재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단순하게 뭐 라디오, 내비게이션, 뭐 주파수 몇 이 정도의 명령어만 조금 수행을 했다면 지금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일부 좀 자연어 명령까지도 소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음성인식 기능들을 좀 살펴보면요.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음성인식 기능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실시간 이슈 알려줘. 지금 실시간 이슈 검색어는 1위 이세돌, 2위 불계승, 3위 정가은, 4위 시동, 5위 마카오예요. 네, 지금 이제 다음 아마도 이 카카오 아이기 때문에 다음 포털 사이트에 좀 실시간 검색 것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마카오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명령어도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말씀하세요. 내년 뱀띠 운세 알려줘. 새해 뱀띠 운세 알려줄게요. 지구력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넘쳐요. 아하. 적금이 늘어나고 사업에서도 굉장한 성공을 얻게 돼요. 오호. 하지만 동업자나 친구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아. 네, 지금까지 제 운세를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내년에 제 운세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포털 사이트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와서 좀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또 다른 기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운전석 창문 내려줘. 운전석 창문을 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창문도 열 수가 있고요. 네, 말씀하세요. 모든 창문 열어줘. 전체 창문을 엽니다. 네, 말씀하세요. 모든 창문 닫아줘. 전체 창문을 닫습니다. 자, 공조장치에 대한 명령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조장치에 대한 명령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에어컨 켜줘. 에어컨을 켭니다. 네, 말씀하세요. 차 안이 너무 추워.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에어컨 꺼줘. 에어컨과 공조를 같이 끌까요? 예. 에어컨과 공조를 같이 끕니다. 네, 말씀하세요. 온도 좀 높여줘. 26도로 설정합니다. 네, 이렇게 좀 26도로 설정을 하면서 바람의 세기도 2단계로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공기 정화 기능도 같이 켜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자, 네, 말씀하세요. 온도를 24도로 맞춰줘. 오늘 탄현면의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이고 최고 기온은 3도로 낮에는 쌀쌀할 것 같아요. 아, 지금 날씨를 물어본 건 아닌데 제 응답에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네, 말씀하세요. 에어컨 온도 23도로 맞춰줘. 18도로 설정합니다. 아, 제가 지금 23도로 좀 낮춰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음성을 인식을 하긴 했지만, 온도 자체를 이게 정확하게 좀 설정하는 기능은 아직까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워, 추워라는 명령어에 온도를 18도로 낮춘다든지, 아니면 26도로 높인다든지, 이 두 가지 설정만 지금 현재까지는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런 기능들은 앞으로 차후에 조금 데이터가, 많은 운전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도움말.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을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다양한 메뉴들을, 다양한 명령어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위에 보시면 뭐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명령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 차량 제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도 뭐 공조장치 켜줘, 꺼줘, 에어컨 켜줘, 히터 켜줘, 뭐 바람 세게, 바람 약하게 해줘, 바람 앞유리 쪽으로, 뭐 아니면 위쪽으로, 위아래로, 아니면 아래쪽으로 해줘. 이러한 다양한 모드들을 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차량 제어 사용 시트 같은 경우에도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를 음성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문 같은 경우에도 창문 열어줘, 닫아줘,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의 창문 열어줘, 닫아줘,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핸들의 열선의 기능을 켜고 끄는 것도 이 음성 명령어로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이 트렁크 열어줘, 닫아줘 라는 명령어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뒷유리 같은 경우에도 뒷유리 열선을 켜줘, 꺼줘, 실내 뭐 미러 열선 켜줘, 꺼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음성 명령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요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뭐 더 많은 차량 제어 기능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좀 살펴봤던 이 카카오만의 좀 여러 가지 뭐 주식 정보라든지 시간, 뭐 스포츠 정보까지 여러 가지 정보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운세 같은 경우는 조금만 봤었으니까 날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밖에 날씨 어때? 뭐 가로수 길 날씨 알려줘. 특정 지역의 날씨도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영화 어떤 거 좀 영화를 보게 될지 좀 궁금할 때 이런 메뉴들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추천해줘. 최근 인기 영화는 겨울왕국 2, 주만지, 넥스트 레벨, 포드 V 페라리, 나이브스 아웃, 감쪽 같은 그녀예요. 오, 포드 대 페라리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어요. 저도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가 아닐까 싶고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주요 뉴스 알려줘.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알려줄게요.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논의 중인 4+1 협의체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과 대한신당이 네, 이런 식으로 라디오처럼 이제 저장되어 있는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실시간 뉴스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채널과 연결되는 거 아니라요. 지금 다음 쪽, 카카오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최근 뉴스가 이제 뭐 라디오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명령을 통해서 뭐 실시간 뉴스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같은 내용이 또 방송이 되게 됩니다. 뭐 내일이면 또 다른 뉴스가 나오게 되겠죠. 네, 지금까지 상당히 좀 다양한 내용들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편의 장비들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미처 이제 시승기를 통해서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다양한 기능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참 이런 기능들만 본다면 이 국산 차량들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활용도 편의성이 정말 이 수입차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편리하다는 걸 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브랜드 때문에 이제 수입차를 선택을 하시고 뭐 성능 때문에 수입차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굳이 정말 수입차로 가야 하나, 이렇게 사용하기 편한 기능들이 많은데 굳이 꼭 수입차를 선택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국내 제조사들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또 활용도가 높은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랜저의 시승기와 함께 이 영상도 한번 보신다면 다양하게 이 그랜저를 만약에 직접 구매를 하시고 활용을 하실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